안녕하세요. 밑줄입니다. 밑줄이 다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요 엔시노 철아 키우는 아이들이 이렇게 세 아이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데리고 나왔는데요. 1, 2, 3이에요. 연식으로 보자면 얘가 제일 가장 어리고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가 제일 나이가 많은 묵둥이거든요. 딱 보시면 표시가 나시죠. 근데 요 아이는 지금 5월에 심었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4월이에요. 한 달 차이밖에 안 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요 묵둥이가 지금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요 아이가 지금 제일 묵둥이 엔시노거든요. 요 아이는 제가 언제부터 키웠냐면 22년도부터 키웠어요. 그리고 24년 올해 1월에 제가 요 화분으로 제식제를 해준 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2년 8월이면 23, 24 거의 2년 반, 3년이 이제 다 돼 가잖아요.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요거는 구매할 때부터 조금 묵둥이 엔시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 자체가 로제트 자체가 지금 요 아이들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를 보고 제가 엔시노가 너무 예쁘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래서 제가 요거 두 아이를 더 드렸는데요. 왜 한 달 차이가 나냐면 얘가 너무 예쁘니까 요 아이를 하나 들여서 더 키워야겠다. 그래서 얘는 딱 맞는 화분에 넣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구매했을 당시에 한 달 정도 차이는 나지만 사이즈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금액은 적어놓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근데 요 아이는 딱 맞게 해서 조금 따글따글하게 키운다고 하잖아요. 저희 다육맘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키워보려고 요 딱 맞는 화분에 식재를 했었고 요 왼쪽 아이는 이 아이처럼 조금 더 키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고 넓은 화분에다가 요 아이는 식재를 했어요. 지금 조금 자라서 많이 찬 거예요. 처음에 식재했을 때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공간이 더 많았거든요. 요 아이는 물 관리를 제가 조금 더 많이 해줬고 요 아이는 물 관리에서 조금 텀이 얘를 한 번 주고 한 번 줄 때 이 아이는 거의 2번 정도 먹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육이가 화분 사이즈와 물 관리에 따라서 요런 얼굴을 날 수도 있고 이렇게 성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기도 했고 제 엔시노 이제 하엽도 좀 뜰 겸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단 요 먼저 식재한 요 아이 먼저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얘가 엄청 이 1호 엔시노가 엄청 커가지고 그나마 제가 그 분갈이 하는 그 테이블 바로 옆에 좀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이 엔시노 저 철화를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딴 데 멀리 있었으면 아마 저도 못 데리고 왔을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 하엽도 띄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데리고 왔어요. 얘는 하엽을 제가 한 번도 안 띄었어요. 왜냐면 계속 성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화분을 여기는 지금 넘쳐나고 있잖아요. 얘도 어떻게 보면 화분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게 맞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만약에 이 엔시노 철화를 좀 더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만약에 있다면 키울 생각을 가지고 키우는 다육이라면 이 상태에서 화분을 옮겨주면 얘는 조금 더 편하게 성장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 아이는 그렇게 크게 키우려고 생각했던 아이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저는 그냥 이 상태로 내년 얘가 4월에 식재니까 내년 봄까지는 더워지기 전까지는 그냥 여기서 그냥 키울 거예요. 지금 이 하엽 띄는 것도 진짜 너무 촘촘하죠. 여러분들 엔시노 철화 키우시나요? 저는 얘가 이렇게 예쁜 아이인지 몰라가지고 요 묵둥이 아이 한번 키우면서 완전 반했어요, 진짜로. 근데 얘가 워낙 옛날부터 다육생활 하시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엄청 유명한 아이더라고요, 매니아님들 사이에서. 그래서 저는 철화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는. 그래서 저는 생얼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섭외를 하고 싶어요. 생얼만 있는 아이도 조금 키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저 아이 키우면서 했는데 생잎을 뜯었네. 이 생얼만 있는 아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만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엔시노가 좀 철화가 많이 나오는 그 성격의 다육이지 않나. 그래서
생얼만 있는 게 우리가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철화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아이는 지금 생얼이 중간중간에 터지고 있잖아요. 아마 저 묵둥이 아이처럼 요 생얼들이 조금 커가면서 또 예쁜 로제트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조금 너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좀 박하게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물을 좀 주면서 키우는 스타일이잖아요. 저는 다육이를 그렇게 막 마르게 물 안 주고 막 그렇게 키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제 성향이 그런 거예요. 너무 안쓰럽고 물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알면서도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저 단호하게 또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다육이는 좀 더 물이 고플 때까지 좀 말렸다가 물을 한 번에 듬뿍 주는 게 다육이한테는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물 주는 방법은 각각 개인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이 킵장에서 다육이를 키우면서 처음부터 어느 정도 조금 물을 주면서, 물론 저도 실패한 게 있죠. 제가 물을 주면서 키우면서 다 성공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다육이마다 성격이 다 틀리고 그나마 제가 주는 물을 먹고 또 건강하게 자라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저도 물관수를 잘못했을 때 아이들이 아프거나 그런 경험이 있죠. 근데 다육이를 키우면서 그런 경험들을 해야 저는 그 아이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방법이 조금 안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거는 다른 것 뿐이지 제 방법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제 방법이 틀렸다면 제 다육이들이 이렇게 살아있지 못하겠죠. 그래서 다육이 키우시면서 물론 저보다 더 고수이신 분들도 아마 구독자님들 중에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각자 다육이를 키우는 방식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답은 없잖아요. 그냥 서로 생각과 또 키우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인 거지, 잘못 키우고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잘못됐고 나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는 그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다육이를 키우시는 우리 다육맘님들은 우리라도 서로 존중해 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엽이 지금 너무 빡빡해서 뭐 깔끔하게 뜰 수는 없어요. 그냥 보이는 것만 일단 정리를 해주고. 너무 예쁘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예쁩니다. 얘는 벌써 조금 제가 물 관리를 좀 덜하고, 그리고 작은 화분에 넣었더니 벌써 이렇게 손톱을 치켜 세우고 아주 그냥 미모가 뿜뿜하죠. 저도 자세히 보는 거는 지금 하엽을 띄면서 처음 보는 거예요. 제가 계속 아이들을 체크는 하지만 그렇게 막 손을 많이 대진 않아요. 뭐 자리를 계속 바꾼다거나 화분을 계속 바꾼다거나 저는 그런 거는 하지 않거든요. 지금 안에 핀셋이 들어가면 바스락 소리가 나요. 그만큼 이 안에 엄청난 하엽이 있다는 거죠. 되는 데까지만 띄어야 돼요. 이 철화 같은 경우는 보이는 것만 해야지, 뭐 안 보이는 데까지 내 양껏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하엽을 띄워줄 수가 없어요. 막 딸려 나오죠. 이렇게 공간들이 조금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핀셋을 넣고 되는 데까지만, 잘못하면 또 요 생잎을 뜯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철화는 또 하엽 띄다가도 막 생잎들이 막 딸려 나와요. 워낙 촘촘히 잎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물이 좀 어느 정도 말라서 지금 요 아이들을 조금 고개를 움직여도 조금 움직여지네요. 그래도 인신호도 처음에는 엄청 입장이 얇고 여리여리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물을 좀 주면서 키웠어요.
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다육이를 그렇게 말려서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왜 그러면 밑조리는 왜 그렇게 물을 주게 됐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다육이는 살 때는 얼굴이 이만하잖아요. 근데 키우다 보면 요만해지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다육이를 키우는 건데 왜 다육이는 얼굴이 자꾸 줄지? 물론 굳혀지면 아기 때보다는 로제트가 작아질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 텀을 얼마큼 내가 정하고 다육이를 키울 거냐. 나는 그냥 바로 굳혀져서 그냥 예쁜 얼굴을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다육이가 있다면, 그러면 물관수나 화분 사이즈나 이런 걸 고려해서 심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얼굴이, 어차피 나이가 들고 나랑 오래 살다 보면 이 아이도 얼굴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빨리 줄어들게 하지는 말자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관수를 하면서 조금 다육이를 키운 다음에 굳혀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그때 굳히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루틴을 조금 다육이들한테 적용을 하고 지금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뭐 공간이 없어서 뭐 깨끗이 띄워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도 이만큼씩 나오죠. 이 얼굴 밑에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근데 뭐 하엽은 지금 꼭 띄워주지 않아도 크게, 얘가 뭐 충이 탔거나 균이 탔다면 문제가 되죠. 안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빽빽한 상태에서는 조금 더 그 병의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아이는 지금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건강하잖아요. 너무 예쁘네요. 이 엔시노는 나이에 따라서 다 예쁜 것 같아요. 묵어도 예쁘고 이렇게 초록초록 자라나는 모습도 예쁘고 다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보여주는 것만 일단 하엽을 띄웠고요. 앞쪽과 뒤쪽이 완전 얼굴이 다르죠. 여기는 해를 많이 보지 못해서 해를 본 곳과 안 본 곳의 차이가 지금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이제 요 자리에 갖다 놓을 때는 이쪽 방면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또 놓고, 요 아이들도 햇볕을 봐서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게 제가 화분 배치를 조금 살짝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욕망을 가득 담아서 조금 키워야겠다, 좀 큰 엔시노를 내가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좀 큰 애를 구매할 때, 처음에 들을 때 조금 큰 사이즈를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조그만 걸 갖다 데려다가 나도 저렇게 저 묵둥이처럼 조금 대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한번 경험을 하고 싶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아이를 하나 더 구매한 거예요. 저 아이를 식재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또 이 아이를 또 구매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이름표에 있는 날짜는 제 식재 날짜이기 때문에 구매는 거의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식재한 날짜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조금 제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키워서 멋진 제품을 나도 하나 만들 수 있을까라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면서도 그래, 그럼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 엔시노를 하나 더 했어요. 왜 보험 든다고 하잖아요. 우리 다육맘님들은 다육이 살 때 잘못될 수 있으니까 보험으로 하나를 더 사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2개씩 구매하는 다육이도 있잖아요. 이 아이는 제가 보험이 아니라 키우는 방식을 다르게 해서, 이 아이는 조금 키워보고 싶다, 키워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키우고 있는 아이입니다. 벌써 얼굴 생얼의 차이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그 딱 맞는 화분에 죄송합니다, 식재한 그 엔시노랑은 얼굴이 완전 사이즈가 다르죠.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농장 사장님들도 이런 방식으로 키우시겠다. 왜냐면 저는 그냥 화분에서 지금 키우잖아요.
식재를 해놓고, 물론 거기 농장도 화분에 심어서 키우지만, 이렇게 해서 그 농장 사장님들도 대품을 만드시는 거겠다라는 생각을 요 아이 키우면서 막 하고 있어요. 저는 요 하나이만 관리하면 되지만 진짜 농장 사장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주업이기 때문에 저희랑은 완전 다른 그 노하우를 갖고 계시겠죠. 저희는 하나 뭐 이렇게 사서 조금 더 키워보고, 요거는 그냥 제 재미로 하는 거거든요. 너무 똑같은 화분에 똑같은 사이즈에 키우기보다는 저는 이런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한 번씩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자꾸 너무 막 크면은 좀 불안하실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이 fic장이라는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도전해 볼 수 있고,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아마 저도 베란다에서 키웠다면 요렇게 한번 키워볼까 라는 생각 자체를 아마 저도 못했겠죠. 이 철화 하엽들 때는 굉장히 집중해서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바로 그 옆에 생잎을 제가 찝을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게 철화라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철화가 되게 좀 징그럽다고 해야 되나? 그랬거든요. 근데 키울수록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왠지 다 풀릴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안 드시나요, 여러분? 여기는 생얼로 다 일자로 다 풀리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여기는 완전히 철화가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군데군데 이렇게 철화와 생얼이 조금 조화를 이루는 게, 그래서 엔시노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엔시노 철화가. 이 정도만 뭐 다 띄워줄 수는 없지만, 제가 엔시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제가 어떤 엔시노를 키우고 있는지, 왜 얘는 이렇게 큰 화분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쟤는 왜 이렇게 딱 맞는데 낑겨갖고 살고 있지,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제 영상 기록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여건이 되신다면 꼭 엔시노 철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다육이들도 한번 이렇게 키워보시는 걸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어떠실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잠깐 영상을 켰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보면 진짜 1, 2, 3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전체 샷을 잡았을 때 느낌이 딱 오시나요? 제가 설명드린. 자, 요 앞에는 정말 화분에 딱 맞게 지금 떼굴떼굴하게 지금 굳혀지는 모습, 손톱 보이시죠? 이렇게 날카로운 손톱을 뽐내면서 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키우고 있는 엔시노 철화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왔지만 이 아이는 화분과 물 관리에 따라서 이렇게 얼굴 자체가 엄청 크게 나오죠. 손톱은 있지만 그래도 요 첫 번째 아이보다는 조금 날카로움이 좀 덜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 묵둥이 엔시노 철화입니다. 이렇게 로제트가 동글동글하게 말리면서 이렇게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어요. 아우, 얘도 하얗이 뒤에 보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고, 철화와 철화 사이사이에 이렇게 생얼들이 분포를 하면서 더 풍성하고 더 예쁜 모습으로 수영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손톱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얘도 카리스마를 뿜뿜 내고 있죠. 얼굴이 조금 동글동글해지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요 두 아이들도 저 뒤에 있는 엔시노 묵둥이처럼 변하는 날까지, 예쁘게 클 수 있는 날까지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아우, 얘를 돌려놓고 말씀을 드렸네. 여기가 앞입니다. 요 앞에 보면 벌써 또 얼굴이 틀리죠. 네.
그래서 오늘 엔시노 이야기 잠깐 했고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엔시노 철화 품어서 한번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다육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